자, 안녕하세요. 저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2023년도 6월달 특강. 자, 오늘 캔들 기법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2부로 이제 11시까지는 양봉 캔들 이제 가격형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이 가격형 관련되는 부분들. 자, 찾는 요령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양봉이라고 하는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요. 거래량을 수반한, 거래량은 이제 결국 돈이죠, 돈. 누구의 돈이냐? 여러분 돈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되어 있는 뭐 세력들, 여기에 어떤 돈의 어떤 흔적이 나와 있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런 어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돈을 써서 어떤 이제 가격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흐름인데, 이게 그냥 계속 가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몸통을 만들어냈던 양봉이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낸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5일 정도 어떤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양봉의 시가를 하향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일단 진입을 해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는 플러스 한 5% 정도의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손절가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양봉시가의 마이너스 3%를 이탈하면 손절매를 한다. 근데 꼭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절가 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라인에 오면 손절을 해야 됩니까? 손절을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식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냥 쭉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 해요. 선생님 뭐 이게 3번이 맞아요, 4번이 맞아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운동할 때도 보면 선생님이 꼭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편해요. 이게 가르쳐 준 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렇게 찾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뭐 없는 거를 한다든지, 여기 어떤 기준에 명확한 것을 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명확하지 않은 좀 애매한 부분을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마찬가지로 손절매 가격은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면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손절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갔다. 그럼 올라갔으면 만약에 새로운 어떤 양봉 캔들 기준을 만들어내면 그 기준대로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할 때는 그냥 편하죠. 마치 우리가 운전하러 가셨을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록불이 뜨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려고 하면 이제 사고가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켜서 하는 것이 이 통계적인 확률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손절매 들어오면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손절매를 해놓고 또 시그널이 보이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들을 하시는 것을 또 권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룰대로 이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캔들 기법 중에서 패턴형이 있습니다. 패턴형.
가격형하고 패턴형의 어떤 차이점만 아시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거래량을 수반은 똑같습니다. 5%의 몸통.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패턴형은 가격형하고 뭐가 다르냐면, 가격형일 때는 뭐냐면 양봉의 시가 밑으로 내려와야 사는 게 가격형이죠. 그 패턴형은 뭐냐면 이 몸통의 양봉의 발생 이후에 몸통 이내의 어떤 조정 캔들이 1개, 2개, 3개, 4개 예.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조정은 나오는데 여기까지 조정이 안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양봉의 시가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제 가격형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조정은 나오는데 여기까지 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패턴형에서는 한 이 음봉 조정 캔들이 양봉 캔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정도에 나타났을 때 예. 여기는 뭐 좀 복잡하게 좀 돼 있는데 한 5일 정도 되었을 때까지 시가형까지 조정이 안 나왔을 때 그냥 5개 정도 캔들이 나타난 날의 종가 정도. 만약에 이날 못했으면 그 다음날에 되는 아침에 시가 부근에 매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초보일 때는 최소 조정 캔들이 4개가 아니라 한 5개 정도 일 때부터 패턴형을 적용해서 한다. 매도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 5%고 여기도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익절을 걸고 보유하는데요. 초보일 때는 아까 제가 그냥 매도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자기가 더 갈까 싶어서 보유를 하려고 하면 여기는 손절매가 있는데 양봉 캔들 기법 가격형일 때는 그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가 종가로 깨지면 매도죠. 근데 패턴형일 때는요. 패턴형에 샀다는 말은 시가까지 조정 안 됐을 때 샀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종가로 이 양봉의 그 기준되는 양봉의 시가를 종가로 이탈하면 매도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HLB로 한번 볼게요. 그럼 HLB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이 5% 이상이 나온 것들은 양봉 캔들 패턴형이든 가격형이든 다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전체 100 몇 개가 다 쓰지는 거 아니고 거래량을 동반한 몸통이 있는 이제 그 캔들을 나타내는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전체가 이 100 몇 개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등락률 이제 5% 이상의 110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거래량을 동반되어 있고 몸통의 형태로 양봉이 나온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찾아서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가까지 내려가는 어떤 종목에서 사는 거는 양봉 캔들 가격형으로 살 수 있고 시가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되면 패턴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패턴형을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로 사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응용해 주면 무슨 말이냐면 한 5일 정도만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산 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되면 뭐 패턴형이든 가격형이든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거래가 있었잖아요. 월요일날 이렇게 양봉의 어떤 종목으로 자기가 관심 종목을 정리해 놓으면 그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되면 패턴형이든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양봉 캔들 기준형 기준되는 봉에 나타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 놓으면
매일 아마 패턴형이든지 가격형이든지 살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매일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종목의 형태가 나오고 손절매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만 지키시면 확률적으로는 수익을 낼 흐름들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이 110개나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다 사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앞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래량을 동반 안 돼 있는 종목은 또 제외.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든지 시가총액이 한 500억 미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몇백원짜리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하시면 충분히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HLB에 만약 적용해 보면 여기 첫째 날이었잖아요. 첫째 날인데 양봉이 시가까지는 안 내려갔으니까 가격형으로 적용 안 되죠. 그 두 번째도 시가까지는 안 내려갔으니까 가격형으로는 적용 안 되죠. 매수가. 세 번째 날에도 이제 시가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양봉 캔들 가격형 매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넷째 날에도 안 되죠. 이때 이제 딱 5일이 조정 들어왔지 않습니까? 1, 2, 3, 4. 요 날에 이제 오후에 종가나 그 다음날 시가에 사는 게 양봉 캔들 기법 패턴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패턴형은 뭐냐면 기준되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캔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정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됐는데 여기까지 조정 안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었으니까 이날의 종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36,500원 있잖아요. 이날에 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 부근에 사는 게 뭐라고요? 양봉 캔들 기법 패턴형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매수하는 거는. 기준병을 가지고 가격형에 적용하려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형 매수. 그 다음에 5일째 이제 종가 부근에 사는 것이 양봉 캔들 패턴형이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날에 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는 거죠. 예. 이날에 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샀는데 내려갔죠. 근데 손절매 가격은 여기랬죠. 여기 패턴형은 패턴형 가격은 종가가 34,850원 여기를 깨면 이제 손절매예요. 손절매. 사는 날은 여기 샀고, 자 그럼 첫째 날에는 그냥 내려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올라갔죠. 내가 산 가격이 이제 36,500원인데 장중에 37,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둘째 날에 양봉으로 전환됐죠. 셋째 날에는 이제 37,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6,500원이니까 36,500원의 5% 가격은 한 38,300원대거든요. 38,300원대거든요. 한 5%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5월 31일에 이제 37,950원. 한 4%, 5% 정도 부근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 다음날에 이제 비슷한 가격이죠. 37,000, 6일차, 7일차, 8일차, 그러니까 한 일주일하고 한 며칠 기다리니까 한 5% 정도 수익권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더 갈까 싶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절매는 어차피 여기 꺼여져 있어요. 예? 꺼여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판다. 초보자들은 그냥 여기서 판다라고 했죠. 이것만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안 팔고 싶은 사람은 여기 꺼여져 있단 말이에요. 손절매 라인은 여기다, 여기. 예, 여기 라인. 그래서 수익권에서 여기서 매도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혹시 지금 이제 그 자기가 관심 가지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종목을 한번 써주셔도 그걸 가지고 한번 양봉 캔들 패턴형이냐 가격형이냐 접근을 한번 그 살펴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HLB 좋아하시니까 HLB 생명과학도 한번 넣어볼까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넣어서 한번 보면, 자, 기준봉을 찾으시려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요것도 5월 17일에 이제 봉이 있겠죠. 5월 17일에 봉을 한번 넣어서 보면 5월 17일에 봉이 이게 6%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보는데 이게 기준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 거래량 동반돼 있죠. 자, 윗꼬리가 많은데 몸통도 제법 있죠. 그러면 뭐 쓸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은 동반돼 있으니까 쓰면 내가 이제 기준만 정확하게 지키면 되죠. 그 손절가 이게 이제 시가니까 요 시가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 그 다음에 시가로 가격형으로 샀을 때는 요 시가 라인에서 마이너스 3%가 손절매 가격이고, 그 다음에 패턴형으로 만약에 사게 되게 되면 저 시가를 깨면 이제 손절매 가격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이제 뭐 단기로 했을 때는 5%, 그 다음에 들고 가려고 하면 손절매 라인을 이탈 안 하면 들고 간다. 요거만 명쾌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명쾌하게 하지 않아서 이제 뭐 뭔가가 문제가 되지,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의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격형으로 사지죠. 잘 보시면. 예? 가격형으로 이제 11,000원이었는데 11,000원 밑에서 끝났으니까 가격형으로 매수가 됩니다. 바로 돼버리죠. 근데 가격형으로 이제 샀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3%가 손절가래 했잖아요. 종가상으로. 그러면 11,000원이니까 1670원이 종가로 깨지면 1670원이 이제 종가로 깨지잖아요. 그럼 손절매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11,000원이니까 뭐 11,500원 요 정도가 이제 뭐 목표가겠죠. 단기로 보는 분들은.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사고 난 다음에 샀으니까 요 날도 첫날이에요. 첫날에 바로 사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11,450원이니까 거의 한 5% 분가에 왔죠. 그죠? 예. 팔아도 돼요. 뭐 무방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날에 이제 뭐 1,790원까지 내려가는데 손절매 가격은 여기 딱 정해져 있대. 600 얼마 여기. 예. 여기가 깨지면 이제 손절매 가격이고. 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목표가 뭐 한 5%까지는 왔죠. 그죠? 6월 이날에 이제 5%까지는 왔고, 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해져 있는 가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단기로는 이제 그 수익권에는 이제 들어왔죠. 예. 요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LB 제약을 한번 넣어볼까요? HLB 제약을 만약에 넣어보면 여기는 몸통도 있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죠? 장중에 18,330원까지 이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자기는 이거는 몸통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안 한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니까 자기는 저 정도 몸통은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몸통으로 인정 안 해줄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나는 저 정도도 그냥 해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면 요때도 이제 가격을 끄면 5.7이니까 5%는 일단 넘거든요. 그래서 뭐 기준만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안 하시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 하려고 하면 기준만 지키면 되죠. 그러면 기준대로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지죠. 제약도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사집니다. 가격형으로. 근데 가격형으로 샀다라고 하면 이게 15,920원이거든요. 15,920원. 그러면 여기서 손절매 가격은 15,440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15,480원이니까 종가로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윗꼬리가 많았을 때 아리까리하면 안 해도 되고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하려고 하면 이제 룰대로 하면 되는 거죠. 깨지진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장중에는 그 다음날에 15,280원까지 떨어지니까 장중에는 깨집니다만 종가로 한다고 했으니 종가는 아직 안 깨졌죠. 요 날에는 종가로 깨졌어요. 그러니까 손절이겠죠. 손절. HLB 제약은 만약에 했으면 이날의 손절입니다. 손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손절해야죠. 그러면 다시 기준봉이 나오면 하면 되니까. 그죠? 이제 기준봉이 나오면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빠지죠. 더 빠진단 말이죠. 더 빠지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기준봉으로 이제 5월 26일 기준으로 여기가 6%짜리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할만하죠. 근데 이제 거래량을 동반했느냐 보면 뭐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거보다는 작은데 이거 뭐 거래량 동반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이제 생명과학이나 HLB에 비해서는 윗꼬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전하고 좀 다르더라. 그럼 여기도 보면 좀 아리까리하죠. 근데 뭐 하겠다면 할만하죠. 그러면 가격형으로 보면 14,420원에 내려와야 돼요. 5일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문가님 안 내려왔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조정봉 내려오면, 시가까지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가격형으로는 5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죠. 그럼 이건 어떻게 산다고? 이 5일째 날에 사는 게 이게 패턴형이다. 이 말이에요. 패턴형. 패턴형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패턴형으로. 그러면 이날 이제 종가에 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사는 겁니다. 샀는데 빠졌죠. 그러면 패턴형으로 산 사람은 여기가 손절매라는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종가로 14,420원이 깨지면 손절가다. 여기 산 사람들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이 이제 생명과학이나 HLB보다 작은 게 이제 좀 윗꼬리가 좀 있고 거래량이 이제 좀 이전보다 좀 작은 거 요런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HLB 테라피틱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준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테라피틱스의 기준봉을 찾으면 요거는 5월 17일에 5%가 나왔죠. 5월 17일에 보겠습니다. 5월 17일에 5월 여기네요. 테라피틱스 되겠죠.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자, 그러면 패턴형이냐 가격형이냐. 자, 요거는 가격형으로 사지네요. 시가에서 사졌죠. 요거는 하자말자 바로 5%가 나왔네요. 팔죠. 안 팔고 싶은 사람은
4,770원에 3% 빼면 4,626원이거든요. 4,626원. 여기가 종가로 밀리면 손절매예요.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거는 바로 그 다음날 파는 거죠. 요날 그냥 수익에서 파는 거고, 자기가 보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가 이탈 안 될 때까지 보유다. 네, 더 크게 올라갔네요. 그렇다고 해서 5% 판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했죠. 들고 가려고 한 사람은 저게 안 깨지면 이제 들고 가는 거고, 거의 한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런 상태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HLB, H생명과학이 비슷하게 하고, 제약이 조금 삐리리하고, 테라피틱스도 제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을 한번 넣어볼까요? 글로벌까지 이제 HLB 계열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요 17일에 이제 요런 봉이었겠죠? 거래를 동반시켰죠. 요것도 좀 윗꼬리가 있습니다. 제약하고 좀 비슷한데요. 볼게요. 자, 가격형으로 첫째 날 안 들어오죠. 둘째 날 안 들어오죠. 셋째 날 안 들어오죠. 넷째 날 안 들어오죠. 다섯째 날 안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조정이 5개예요. 가격형으로 안 들어왔어요. 뭘로 산다고요? 패턴형으로 산다. 패턴형일 때는 여기가 종가로 깨지면 손절매. 가격형일 때는 여기에서 3% 뺀 가격에서 종가로 이탈하면 손절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샀어요. 이날 종가 부근에 사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 부근에 산다. 이것도 내려가죠. 올라왔네요. 5,900원대니까 뭐 6,200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6,060원까지 올라갔고,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제약이 좀 삐리하고, 이제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뭐 HLB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확률이 이제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확률이 이제 한 300번 하면 250번은 먹고 한 50번은 손절에 분명히 도달할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든 여러분이 하든 똑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 적용을 하실 때 아무 종목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110개 중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든지 거래량이 너무 낮다든지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너무 저가주들은 아예 좀 무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뭐 앞에 한자가 붙었다든지 관리 종목이었다든지 뭐 이런 종목들 우선주라든지 이런 것 좀 가려가 빼시면 충분히 이제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좀 이제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죠. 셀트리온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5%짜리 이상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1년에 한 10번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들에 찾아보시면 1년에 한 달에 한 20일 기준으로 뭐 240일 중에서요 5% 이상 나오는 게 10번 이상 안 나올걸요. 어떤 종목당. 셀트리온을 제가 한번 작년도 대비해서 한번 진짜 확인 한번 해드려 볼까요? 생각 외로 있잖아요, 여러분. 1년 전 대비해 가지고 5% 딱 지키는 등락률이 10번도 안 될 겁니다. 특수한 종목 제외하면. 자, 보시면 등락률에서 제가 5% 이상 한번 잡아볼게요. 셀트리온. 5월 9일에 한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몇 번 나오는 거 볼게요. 4.68, 4. 이건 요 프로는 아니죠. 일단
그 다음에 4월 달에 6% 한 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나요? 3월 달에 4.80 있고 3월 달에 5% 넣는 거 없고요. 2월 달에 5% 넣는 거 있습니다. 5% 2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는 있나요? 올해 들어서 5% 넘어간 거 3번 있습니다. 3번.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없고 11월 달에도 없고요. 10월 달에 5%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까지 4번 있습니다. 지금 4번 나왔어요. 9월 달, 8월 달, 5%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고요. 저런 어떤 대형주가 5%가 나오는 때가 10번이 안 되죠. 6월 달에 6.8이 있죠. 지금 5번 나왔어요. 5번.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뭐냐면 1년 동안에 뒤져가지고 여러분이 5% 등락률을 보인 날이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5번.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가 이게 확률로 보면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번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이제 특수한 어떤 자리에 딱 잡아가지고 한 5%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고 가서 이제 하는 지점은 요거 좀 별개지만 그만큼 자기가 매수이어 단기로 이렇게 급등한다고 하는 종목을 잡는 것 자체가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셀트리온에도 한번 접근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셨으니까 야 1년에 5% 넘어간 게 5번밖에 없구나. 예? 그죠?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5%가 5월 9일 나온 거예요. 5월 9일 날. 5월 9일에 나왔어요. 5월 9일 날. 5월 9일에 요때 나왔습니다. 5월 9일 날. 진짜 귀한 5% 양봉이죠. 자, 셀트리온의 이런 대형주니까 뭐 못 사고 못 팔 리는 없을 거예요. 자, 거래량도 동반되어 있죠. 배우셨죠? 양봉 캔들 가격형 패턴형. 가격형은 여기 시가 16만 5,900원을 5일 이내에 떨어지면 산다. 5일 이내에 16만 5,900원 안 떨어지면 패턴형이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봅니다. 하루, 그 다음날 안 왔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날 아니에요. 셋째 날 좀 더 떨어지면 되겠네요. 3일, 4일째 조정날에 사지죠. 자, 제가 이제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날 5% 낸다는 게 셀트리온은 1년에 5% 등락률이 5번밖에 안 나온 해기 때문에 대형주를 할 때는 5% 먹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며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16만 5,900원이죠. 16만 5,9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5%를 먹으려고 하면 가격이 한 17만 한 4천원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 5%예요. 예. 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틀째, 3일째, 4일째. 4일 만에 이제 이건 5%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일수록 이제 며칠 구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5% 10% 먹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최근에 좀 하이닉스 좀 많이 금요일날 저기 5%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대형주일수록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낸다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10
뭐 요 밑에 3% 되는 여기가 안 깨지면 있으면 되겠죠. 예. 잘 올라갔어요. 18만원대가 올라가다가, 예. 저기서 다시 내려오고, 예.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16만 5천 요 부분 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위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 2주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샀던 가격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보자들일수록 어떻다고요? 이제 계속 내가 30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수익만 노릴 것이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그냥 5%는 챙겨가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는 방법이 그냥 한 종목 뭐 올인해 가지고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요렇게 일단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수익은 일단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만 챙기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수익금이 쌓이고 경험이 쌓였을 때 조금 이제 들고 가는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손절매를 걸고 하는 어떤 흐름들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나중에 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전략들은 좀 비추천이다. 처음에는 그냥 수익에서 자꾸만 챙기는 어떤 습관들을 먼저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매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거를 먼저 배우시기보다는 매도하는 거를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100회, 200회, 300회 되면 될수록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좀 들고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손절매 기준을 지키면서 이제 들고 가는 종목들도 이제 병행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까지 좀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확률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속 진행만 하시게 되면 확률은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죠? 손절매가 나오는 것들도 분명히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근데 한 10번 정도 하시게 되면 한 7번 정도는 되는 쪽이 많을 거고요. 10번 중에 3번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되는가를 찾아서 이거를 이런 종목을 피해 가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걸리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펼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한 개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3개를 하시는 게 좋고 3개를 하는 것보다는 5개를 하는 게 좋고요. 5개를 하는 것보다는 10개가 번잡스럽습니다만 효율성은 이게 훨씬 더 나아요. 한 개라면 편하지만 10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관리가 되고 보통 펀드가 그래서 100개나 200개 정도의 종목을 넣는 거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넣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뭐 40개, 100개, 200개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초기 하기는 관리가 좀 부족하지만 개인들이 좀 적당한 어떤 종목 수는 저는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바운드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되시는 분들은 한 뭐 20개 정도 30개 정도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매매가 숙달하면 처음부터 이제 막 많이 해가지고는 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개나 10개 정도를 하면서 수익 남은 매도하고 또 신규 종목 집어넣고 이렇게 루틴을 하면서 자기가 한 300개 정도 되었을 때 어떤 통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늘리는 거는 크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매매 스킬들을 익히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맥킨지 투자 클럽에서 차트 프로 관련되는 부분을 공지를 해드렸는데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시려고 하면 관심 종목에다가 넣고 이런 어떤 캔들 차트, 캔들 기법에 이제 되는 걸 찾을 때는 오른쪽에 이제 일봉 차트 캔들 패턴 기준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다 떠요. 차트 자체에 기준봉을 얘는 표시를 다 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요 아래에 선 이거는 뭐냐면 양봉 캔들 저기 가격형 기준이다 이 말이죠. 예. 가격형 기준이고 요 차트에 딱 표시된 걸로 보게 되면 요러면 이제 패턴형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가격형이 되는 거고 이 G2 파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 어떤 선을 이제 그대로 이제 구사를 했으니까 여기는 종목을 이제 이렇게 치면은 양봉 패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봉이 나오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예. 색깔을 안 칠해주면 그냥 일반적인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칠해주면 양봉 캔들 패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니까 예,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제 다른 어떤 피보나치라든지 이제 뭐 돌파라든지 이거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기법이 양봉 캔들 기법이고 이 그 외에 이제 이 뭐 오전장 양봉 캔들 매매 기법하고 오전장 음봉 캔들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이 차트 프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댓글에다가 뭐 좀 달아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좀 이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특강 영상을 보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뭐 댓글을 주신다든지 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전화로 해서 문의를 하셔도 예,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